주식 참 알쏭달쏭하죠? 그리고 주식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니 도대체 주식이라는 이놈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주식 852 시즌2에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미녀 삼총사 팀이라고. 감사합니다. 또 칭찬받아 하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좀 직업을 여쭤도 될까요, 제가? 저는 지금 광고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네, 결혼 4년 차 주부 주림입니다. 네. 제가 저희들끼리 백날 얘기해봤자 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미남 선생님을 모셨어요. 진짜로. 깜짝 놀라실 거고, 특히나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사귀고 싶을 거예요. 외모보다 빛나는 강의. 외모보다 빛나는 강의.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어려운 거 설명 안 해주세요. 무조건 우리 눈높이에 맞게. 막 우리한테 화를 내실 정도야.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해야 되냐. 그 정도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균 쌤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 빛나! 모델! 자, 우리 선생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계속 핸드폰 보고 막 나 혼자 뭐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막 분석하게 되고 기본적인 분석법은 배웠으니까.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종목도 봐보고 이제 알려면 업종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런 기본적인 분석법이 무조건 주가 상승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종목 그 옥석 가리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오늘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나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회초리야. 회초리요? 지시봉. 지휘봉. 에이, 여기를 보시면 뭔가 좀 느낌 있지 않을까요? 호그와트 마법사? 그렇죠. 그럼 해리포터. 바로 맞습니다. 그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네. 해리포터에 나온 마법봉이에요. 네. 제가 이제 주식계의 여러분들 호그와트에 계셨던 분들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호그와트로 운동하고자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린이시라고 이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최대한 주린이 분들 그 눈높이 맞춰서 쉽고 또 기초적인 내용들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쇼핑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뭐 옷, 그죠? 좋아하죠. 남자분들은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고를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잖아요. 네. 그죠? 차 한 번 살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죠. 그죠? 비교해보고 옷 같은 경우, 그죠? 요새 온라인 쇼핑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르죠. 예. 근데 주식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혹시? 그냥 팍 사죠? 좀 기분에 따라. 그리고 네. 뭐 누가 좋대더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런 얘기 듣고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요.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벌써 제주도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예. 전국 일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요, 그 정보가. 그래서 정보 매매는 절대 금물이에요. 사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었는데 너만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알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좀 심한 말로 세계 유치하고 오는 주식도 있어요. 다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되는 거죠, 그거 사면. 예. 그래서
쇼핑하듯이 주식도 심사숙고해서 사라. 네,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정말로 많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많은 조건,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오, 5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실적.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혹할 만한 바로 호재 뉴스. 호재 뉴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PER입니다. 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PER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그런 어떤 지표 중에 하나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바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상승 동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차트. 네, 차트를 보고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5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고르는 기준, 첫 번째 바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실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치를 누가 잡느냐?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탐방로 가고 다 연구하셔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잡아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느냐,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혹은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전 분기 대비 올랐다고 해서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고 해서 좋은 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천보라는 기업이에요. 주식 좀 하셨다면 아실 수 있는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죠? 네. 천보요? 천보. 만보기 아시죠? 만보기. 천보. 네, 천보. 네, 천보. 천보는 여기 제가 노란 동그라미에 쳐놨습니다. 네,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제죠. 금요일 날 12%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와우. 사자마자 하루 만에. 대단하죠?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이 매수했던 날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3분기 컨센서스는 12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119억이 나왔어요. 아주 2억 살짝 미스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뭐 미스난 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아니면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좀 이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해당 실적을 분석을 한 리포트를 많이 내요. 리포트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장중에 치솟아서 10% 이상의 수익을 바로 올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제가 지금 주린이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믿을까 봐. 주식 투자에는요,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0%는 절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주가는 실적이라든지 혹은 반대의 경우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적이나 악재가 있을 때 선 반영이 되어서 오르거나 떨어진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이버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네이버가 예전에는 검색 엔진에서 그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이거 아시는, 기억하시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삼성 사내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거든요. 네이버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 압도적인 검색 시장 1위는 다음이었어요.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야후였습니다. 거기다 그때 보면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엠파스도 있었고. 맞아요. 네이버는 명함도 못 내밀었었어요, 사실. 반년 하위 업체였었습니다. 벤처 기업으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근데 1위 업체가 됐죠.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한참 유행하는 맞고라는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한 게임 맞고? 네.
한 게임 맞고가 국내 1위였었어요. 네이버가 거기랑 손잡은 거예요. 손잡으면서 한 게임 맞고의 그 유저들을 다 끌어온 겁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해서 검색 엔진 1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만년 2등인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를 드디어 꺾었습니다. 어떻게? 다음이 카카오랑 손잡고 플랫폼 업체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넘사벽이었던 네이버를 다시 꺾었어요. 네이버가 다음을 꺾었다가 꺾고 부동의 1위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카카오가 다시 네이버를 꺾은 겁니다. 매출을. 왜? 바뀌었죠. 구조적으로. 회사 자체가 검색 엔진에서 플랫폼 업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카카오. 근데 그런 구조적인 이제 변화, 환골탈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다못해 저는 지금 접했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그런 어떤 신호가 있으면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냥 뉴스만 자주 그냥 보셔도 되고요. 가령 요새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음악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이브 아시잖아요. 그죠? 하이브.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그죠? 이 BTS를 이용해서 이 NFT라고 그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바뀌는 거니까 플랫폼 업체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눈에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체 시장 1위입니다. 반도체 1위인데 이 회사가 또 바뀝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지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1위라고 하는데 메모리 시장에서 1위일 뿐입니다. 근데 삼성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시장 1위를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모리보다. 그럼 삼성도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삼성 이재용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비메모리에 투자하겠다. 그죠? 바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 그럼 뭐 기업의 신년사나 이런 거에서도 좀 그렇죠, 그렇죠. 항상 기업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그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LG전자는 여러분들 지금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 전자업체가 됐거든요. 가전전자업체가 백색 가전에서. 근데 이 회사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자동차 전장 부품업체로 바뀝니다. 그래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기차를 바로 만들 정도의 모든 라인을 다 갖고 있어요. 배터리, LG화학. 전장사업부. 지금 전장사업부에 LG전자가 투자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올해 처음 흑자가 나왔어요. 전장사업부가. 자동차 전장사업부가.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LG전자도 바뀌는 중이죠. 바뀌면서 굉장히 레벨업 떠버리죠. 회사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네. 일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라. 종목 고르는 기준 두 번째, 바로 호재 뉴스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장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뉴스, 요즘 언론 매체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관심 있던 종목 혹은 보유하고 있던 종목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뭐 실적이 좋다라든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인수, M&A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등등 이런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그냥 따라 삽니다. 예. 그죠? 호재 뉴스가 나왔으니까는 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요, 열에 8, 9은 호재 뉴스가 뜨면 주가가 올라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대부분은 다시 빠집니다. 큰일 날려? 대부분은 그래요. 네. 물론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별로 안 돼요. 특히나 초보분들께서 봤을 때에 이 뉴스가 호재인지 더 갈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린이라면 특정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보고 무작정 달려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게.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침체기를 겪은 기업들, 그렇죠. 재무 상태도 안 좋을 테고, 그렇죠. 저희 같은 개미가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주식을 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주식. 많이 들어본 주식. 예.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LG전자 들어봤죠. 현대차 들어봤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매출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들어본 주식 중에서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동종업계에서 저평가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를 때는 많이 들어본 주식을 하자. 네. 이 퍼라는 것은요,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 주식이건 혹은 영화 배우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인기는 종목들 혹은 영화 배우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퍼주, 보통 여러분들 주식 서적을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저퍼주를 사라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저 무조건 저퍼주만 우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퍼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종목 고르는 기준 네 번째 기준 바로 모멘텀 되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 아까 제가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은 인기 없는 섹터 종목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1년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장 섹터 테마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게임, 엔터, NFT 들어보셨죠? 네. 대체부가 토큰,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NFT, 메타버스, OTT. 네, 들어보셨죠? 네. 균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저렇게 괜찮을까요, 저 종목들이? 개인적 소견으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NFT, 메타버스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서서히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훨씬 더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에너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불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신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냥 꿀팁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신다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 예,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령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모든 주식이 빠져요. 그렇지만 이제 빠졌다가 회복하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회복력이 있는 회사랑 회복력이 없는 회사랑 달라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업종 대표주를 사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 1등주. 1등주. 대표주가 아니라 1등주라고 얘기하겠죠. 업종 1등주를 사라. 이렇게 사면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업종 1등주라는 거는요, 그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번쩍할 수 없는. 가령 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죠, 그죠? 자동차는 현대차, 그죠? 보험회사는 삼성생명이 되겠죠. 네. 은행은 예전에는 국민은행인데 요즘 하나은행하고 국민하고 같은 친구하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제과업체는 롯데제과, 그죠? 아이스크림 업체는 빙그레. 안전하구나 그게. 그게 뭐냐면요, 어떤 업종 대표주라면은 1등주는요, 기술력에서 어떤 해자를 갖고 있다. 해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전쟁하면 성 밖에 이렇게 도랑 파놓죠. 도랑 파놓고 이제 물을 하잖아요. 그걸 해자라고 그러거든요. 아 나는 뭐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걸 해자라고 해서 저기 침범하면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물기를 파는 그 기술력의 해자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1등 기업이에요. 삼성은 말 그대로 반도체 1등이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 자, 그러면 기아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차 인수가 됐잖아요. 1등 대우차는 없어졌죠. 1등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해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못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종목을 고르는 기준, 마지막 기준 바로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차트도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보고 계신 건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길다고요. 네, 장대 양봉, 긴 양봉이에요. 이 양봉 안 좋아하는 투자도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봉만 뜨게 되면 마치 불빛을 보면 막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개미들이 막 매수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손절매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약 올리는 패턴이 실제로 정말로 많거든요. 이거를 그냥 쉽게 음봉이니까 양 패턴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 세력들은요, 이런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혹할 만한 이쁜 양봉 만들어요. 추격 매수 들어오죠?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 손절해. 너희 손절하면 우리가 물량 팍팍 긁어 모을 거야. 그래서 바닥에서 입 벌리고 받아요. 주가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 약한 초보개미들은 무서워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 그 던지는 거를 누가 받아요? 세력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얄미운 아리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누가 밑에서 물량을 잡아챘다라는 의미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시 보란 듯이 이쁜 양봉이 나오죠. 그죠? 아, 저게 그 개미들의 피눈물인데. 그렇죠. 네. 또르르. 네. 그러니까. 음봉 하나, 이 패턴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음봉이 2개 혹은 3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장대 양봉만 보고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라. 선생님, 저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하나 주시죠. 제가 주식 고를 때 항상 뭐라 그랬죠? 평가된 거. 저평가된 거. 또 구조적 변화. 구조적 변화. 또 미래 가치가 있을 걸 미래 얘기하면서 가치가. 자, 그러면 갤럭시 폴드가 내년에 올해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생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캐파를 올해보다 2배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갤럭시 폴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내년에 무조건 2개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2배는. 어디예요, 그 종목?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폴더블에만 적용. 힌지. 그쵸, 힌지. 접히는 디스플레이 딱 2개지죠. 이 2가지가 폴더블에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단가가 높은 게 힌지입니다. 힌지예요. 뭐 힌지라고 하면 잘 모르면 그냥 알기 쉽게 하면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첩. 경첩.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게 약 3만 번에서 4만 번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해자가 튼튼한 회사예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일정한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럼 힌지 만드는 회사가 좋아하시는, 특히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엔터 업종이에요. 엔터. 우리나라 엔터 업종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게 많지 몇 개 않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엔터 업종이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자회사라고 해서 디어유가 상장을 했어요. 저 세 글자. 그죠? 맞죠? 뭔데요? 아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가 상당히 무섭다. 그런 것도 힌트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야, 그러면 3대 기획사 중 하나겠네. 느낌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시 힌트를 또 드리자면 걸그룹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특정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 명이 3글자입니다. 네. 3글자 아시죠? 네. 네. 이제 다 잡으셔야 돼. 좋아. 걸그룹이 요즘에 또 하드 캐리를 하고 있죠. 맞아요. 하드 캐리를. 네. 그래서 차트도 좋고 너무 그렇죠. 성적이. 네. 예. 아무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수업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star, the dreams that only came to pass them by. Here's to the broken man who stood and walked when he heard you can, 'cause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